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 김선영 평론가께서 네. 오셨고, 야 정들겠어요 이제? 아직도 안 들었어요? 제작진들이 거의 그냥 반고 취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표정이 떨떠름한가요 이제? 아시겠지만 불안한가요, 계속 고용 불안해. 지난 편 이제 응답하라 1994, 뭐 응사아리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이거 아주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응사의 어떤 열풍에 묻어가는 아주 바람직한 그 케이스가 나왔네요. 환승하는. 그래요. 잘 묻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잉여사롱은.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요, 5,670회. 올라간 지 한 4일, 5일 정도. 4, 5일 만에. 좋아요가 39번, 싫어요 0. 이야. 댓글도 4개가 달렸고, 특이사항으로는 미시us.com 거기서 퍼가서 전체 조회수의 15%인 네. 469건을 차지했다고 네. 하네요. 여기가 미스터 크랩, 네.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최초로 보도된 바로 미스터 크랩. 그 사이트라고 잊고 합니다. 있었는데. 네, 아주 좋은 사이트에서 잉여사롱을 또 선호하는. 응사를 선호한 거겠죠? 그런가요? 네. 다음 파 TV팟에 한결의 브랜드 채널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반응이 괜찮습니다. 조회수가 여기가 더 높아요. 15,256. 저 유튜브보다 훨씬 높군요. 야. 근데 좋아요가 29개, 댓글은 없고요. 이 다음 TV팟을 보는 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잉여사롱 특히 네. 좋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 영화 부문 팟캐스트 순위에 처음으로 30위 안에. 야, TV 영화 보면 굉장히 경쟁력 치열한 곳 아닙니까 여기? 뭐 설마 30개밖에 없는 건 아닌가? 그건 아니겠지? 제작진이 굉장히 잉여사롱에 대한 반응을 여기저기서 많이 뒤져보고 있나 봐요. 트위터에서 몇개 잉여사롱으로 제 주변 지인들이 잉여사롱 여기저기 추천하기도 하고 잉여사롱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고 제가 동원한 것이 아니냐, 사람들을. 여기는 저 승한 아리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제작진이 미친 거죠. 승한 아리. 어디서 아리라는, 정말로 제 후배가 개인적으로 음. 단 리플이 있습니다. 정릉에 살고 있는 최희윤 씨께서 네. 승한 선배 대학 다니시니까 서정민 기자님 복장 일침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저게 어디 대학 신입생 복장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문제는 지금 당신은 20대인데 그렇게 입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반성하시고요. 네. 저도 사실은 이게 진짜 신입생 복장이라고 우기려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재밌어 보자고 한 건데 별로 재미는 없었죠. 의외로 잘 안 터졌어요. 그러게. 저에게 좀 과분한 리플들이 많이 달렸네요. 네. 여기 권현우 씨. 굉장히 재밌게 봤다. JTBC 썰전의 후반 문화비평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좋은 내용들로 가득 찼다. 자꾸 썰전하고 네, 라이벌구도. 썰전은 지금 저희는 뛰어넘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썰전 제작진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너무 많은 효과는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듯한다. 지난 CG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멀쩡하게 있는 사람 지워서 날려버리지 않나.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유효적절한 시즌만 보는데. 대단하십니다. 자, 문지용 씨께서 한겨레 방송의 최대 약점은 공간의 효용성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지막지하게 무시한다는 점. 무슨 말을 해도 백색의 배경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나빠요. 네. 빈티지 스타일의 배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시청자로 하여금 더 공감이 가지 않을까요? 나 이거 할 말 있어. 이거 처음에 우리 섭외할 때 네. 원래 뭔가 자취방처럼 꾸며놓고 뭐 여기 가구 같은 것들도 좀 갖다 놓고 뭐 인형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해놓고 뭐 벽에 이것저것 달고 뭐 이렇게 꾸미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 뒤에 첨단 어떤 영상을 입히는 줄 알았어요. 합성해갖고. 없더라고. 그냥 하얀 게 생으로 나가더라고 그냥. 오늘은 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뭐 꽃무늬 벽지 이런 거를 CD 처리로 해주면 참 적절하지 않을까. 눈에서 막 광선 나가는 거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면 이렇게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위에서 유체 이탈? 우리를 내려다보는. 이거 괜찮네. 나 죽으라고? 이쯤 하면 아마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많은 네.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요새 가장 핫한, 네. 굉장히 핫한 드라마 작가죠. 지난주에 마침 저희가 응사 얘기를 하면서 오랜만에 드라마를 보면서 즐겁게 수다를 떨 수 있는 작품이 나왔다. 그 반대의 예로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딱 오늘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의 대명사를 다루게 됐습니다. 오로라 공주의 임성환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
많습니다. 야, 이 드라마 사실 드라마를 2번 연속 이렇게 다루는 게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한데 묻어가는 게 좋다는 네. 걸 우리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한 우리가 번 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지. 네. 오로라 공주가 언제 방영하는 드라마죠? 우리 이런 아니 무슨 이런 기초적인 네 아니, 1일 저녁 시청자들에게 1일 정보를 줘야 드라마입니다. 되니까. 네.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7시 둘 다 말어 7시 15분에 하는 네, 1일 드라마. 근데 문제는 이거를 네. 이제 그 연장을 너무 길게 하기로 하면서 내용이 점점 이상한데 연장을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뿔이 난 시청자들이 임상원 작가 퇴출 서명 운동을 23,588명 야, 이 굉장히 뜨겁네요. 퇴출 서명 운동에 여기가. 10,000명 넘기기도 쉽지 않은데 그 2만 명.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가지고 어. 웬만하면 남 보고 어디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에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거든요. 원래 연장이라는 게 시청률이 굉장히 높고 방송사에서 우리 돈 좀 더 빼먹어야겠다 이러면서 요구하고 추진하는 게 일반적인데 작가 스스로 요구한 네. 건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서명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이 공분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작가가 이 작품의 어떤 전권을 가지고 휘두른다는 느낌을 시청자들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의도했었던 오로라 집안과 그 오로라가 사람 이름이군요. 사람 그렇죠. 네. 로라. 네. 오로라의 집안과 그 상대역의 황마마 집안, 황바마예요? 황마마입니다. 황마마.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남자 황마마. 이름이 네. 성하고 이름이 마마예요. 그 두 집안의 사랑 이야기 네. 그리고 이제 로라 같은 경우는 위로 오빠 3명이 있고 황마마 같은 경우는 위로 누나 셋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상 초유의 내겹사돈의 어떤 로맨스로 오빠 셋과 이 누나 셋이 서로 다 합쳐지는 네. 겹사돈지 이런 예. 황당한 겹사돈도 나올 수 있군요.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오빠 셋이 모두 미국을 가버렸죠 중간에. 최근에 MBC에서 이상한 공지를 띄웁니다. 오늘 오로라 공주의 등장인물 중 누가 죽을 예정인데 사전에 다 조율이 된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상 초유의 제작진이 이제 공지로 살인을 예고한 이 인물까지 합쳐서 네. 총 12명의 인물들이 사망하거나 실종이 돼요. 원래 굉장히 많았던 여주인공 오로라의 가족들이 오로라 빼고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말인가요? 정말. 미스테리 뭐 스릴러물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다 등장인물들이 하나씩 사라집니까? 예, 실제로 그래서 뭐 배틀 로얄이라는 배틀 부제가 로얄. 붙기도 했죠. 네. 이런 지금- 상황에서 편당 뭐 5천만 원 정도의 야. 뭐 온고료를 받는다. 부인은 했지만 이런 기사가 터져 나오면서 그야말로 이제 시청자들이 공분을 하면서 서명운동의 그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한 거죠. 이게 시청률은 얼마나 나오고 있나요? 잘 나오고 있나요? 이게 욕하면서 본다고들 하는데 막장계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서영명 작가 같은 경우도 이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작품을 2009년도인가요? 네. 밥조라는 작품을 썼던 적이 있는데 밥줘. 예 정말 임팩트 있는 작품이었어요. 제목부터가 포스가 넘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지들의 삶을 다룬 듯한 그 되게 그건 아니고 가부장적인 남편이 아내한테 지금 그럼 밥줘 이거 말고는 하는 얘기가 없단 뭐 이런 내용인데 죽은 등장인물의 혼령이 나오질 않나. 네. 남편과 그 남편의 불륜녀가 자기 침대에 누워 있는 거를 보고도 이렇게 뭐 멀쩡히 지나가질 않나. 뭐 되게 말도 안 되는 설정들이 많았는데 네. 이렇게 독한 설정을 쏟아 부었는데 이 작품이 10%대 시청률을 못 냈었던 거 같아요. 밥줘는 그렇게 네. 야, 그래서 제목도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종영이 되고 막장은 안 된다는 어떤 사례를 남겼군요. 아니죠. 막장이어도 용서받으려면 시청률이 나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금방 사라졌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밥주가 이렇게 사라졌는데 음. 지금은 이제 온갖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연장 요구에 수긍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필모그래피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쭉 보니까 엄청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예. 네. 다 5글자예요 제목이. 네네. 신기생디언 하나 빼놓거든요. 그건 네. 그건 원작이 있는 거니까요. 네네. 신기생견 이건. 뭐 실제로 작가가 5글자가 가장 좀그 입에 짝짝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긴 의도적으로 했어요. 이렇게 하고 예. 있는 거군요. 임성환 작가가 드라마 뭐 이쪽을 전공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컴퓨터 전임 강사로도 근무하다가 갑자기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드라마 작가 쪽으로 네. 진출을 한 거죠.
1991년 KBS 드라마 게임 미로에서 데뷔를 했고요. 베스트 극장 극본 공모 왼수로 당선이 된 후에 여기를 통해서 이제 좀 계속 경력을 쌓다가 단막극이 당시에 베스트 극장에 굉장히 좋은 드라마가 많았던 거 그렇죠. 기억합니다. 네. 예. 이 당시만 해도 그러면 임성환 작가가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썼다는 얘기군요. 보고 또 보고 그게 그렇게 심각한 막장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칭찬도 많이 받았죠. 뭐 논란도 있었지만. MBC가 자반고등어로 일일 드라마를 부활시키고 나서 MBC에서도 힘을 주었던 작품이고 이 작품이 좀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일일 드라마가 이제 여성 시청자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여주인공에 많이 몰입을 하잖아요. 김지수의 캐릭터가 기존의 일일 드라마에 좀 지고지순하고 좀 이런 수능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굉장히 좀 드세고 똑부러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얌전 빼던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는 그 야무진 여성 캐릭터여서 나름 진취적인 역할도 예. 했네요. 그렇죠. 허준호가 극중에서 독립을 하려고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조르는 대상이 네, 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 삼이자였죠. 임성환 작가 특징들 중에 하나가 경제력은 보통 어머니가 쥐고 있거나 혹은 뭐 돈 많은 할머니가 쥐고 있거나 무책임하고 자리를 비운 아버지에 대한 그런 테마가 계속 반복이 됐어요. 개인적인 뭐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그러니까 약간 보고 또 보고가 98년 작품인데 97년에 IMF가 터지면서 가장의 위치가 흔들리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시대적인 영향이 이런 홈드라마에 좀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건 좀 심한 막장으로 치닫기 시작했나요? 왕꽃선녀님에서부터 네. 이제 좀 무속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끌어왔는데 비대고 막 이런 거. 이제 신내림을 아, 받아. 신내림을 네. 받았군요. 소재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작가가 후반에 교체가 돼요. 예, 그래서 SBS로 옮겨서 이제 2005년도에 하늘이 쉬어라는 그야말로 대박 작품을 터뜨리는데 네. 이때부터가 지금의 어떤 막장의 특징을 보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이제 막장 예. 드라마의 어떤 장을 펼쳤다. 네. 이 작품 줄거리 대충 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주인공이 네. 키우지 못하고 이제 버리고 가야 됐던 딸이 정말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있는데 이 주인공은 새로 이제 시집을 가서 과거를 숨기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자기 딸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를 보고 얘를 며느리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손수가 복잡해지는 딸을 며느리로 드리는. 딸이면서 며느리인 이 설정 때문에 겹사돈 따위야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그렇죠. 거죠. 이 하늘이 쉬어 같은 경우는 폐륜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때부터 여주인공 성격이 조금 변하기 시작해요.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자기가 버렸던 딸을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부자 어머니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주인공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반항적인 성격이랄까 전복적인 성격이랄까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고지순한 예. 그런 여성 캐릭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그 많은 고난이 닥쳐도 그거를 자기 힘으로 막 극복을 해내는 게 아니고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여주인공 앞에 있는 모든 갓난 고초들을 다 치워주기 시작한 거죠. 웃다가 죽었다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쉬어에서 이 여주인공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캐릭터였어요. 이 작가는 이 여주인공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 다들 약간 좀 생명이 없는 정물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단지 여주인공의 어떤 신분 상승을 이뤄주기 위한 그런 보상의 개념으로 남자 주인공도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되고요. 네. MBC로 다시 옮겨와서 아연동마님을 하게 됐는데 이때는 이제 임성환 작가의 개인적으로 큰 신변의 변화가 있었죠. 조연출로 함께 활동을 했었던 PD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12살 연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연동마님도 사실은 그 13살 나이 차가 나는 연상의 여인과 그 연하 남자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자신의 자전적인 스토리를 반영하면서 좀 순해졌다. 그래서 좀 시청률로도 네. 그렇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아, 그래. 예. 이게 오히려 그 막장으로 치닫다가 좀 순해지니까 시청률이 떨어지는 네. 그런 그러니까 효과가 나오는군요. 문제는 보고 또 보고라거나 인어아가씨까지만 하더라도 서사의 힘이 굉장했거든요. 예전만큼 스토리를 끌고 가는 힘이 좀 떨어졌던 거죠. 같은 홈드라마다라고 표방을 하고 주말극으로 돌아왔습니다. MBC 보석 비빔밥으로 돌아왔는데 이 보석 같은 가족들이 네. 비빔밥처럼 섞여서 이렇게 지내는 아름다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의미였는데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볶음에다가 볶음 빨래가 여기 나오는군요. 그거는 신기생존의 그건 신기생존 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그 맞박이 분장하고 꽁트하는 게 아현동마님에서 등장을 아니면 그거 전혀 안 좋아. 그거 보석 비빔밥일 텐데요. 아니요, 그게 아현동마님에서 사실은 등장을 드라마 하고 원장면이 어디서 잠깐. 나왔는지를 굳이 거기서 빡빡이 분장을 했었던 고나은 씨가 이제 네. 보석비빔밥에서 아. 주인공으로 오, 이제 갑자기 캐스팅을 되죠. 백분 예. 토론 분위기. 이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줄거리가 사라지니까 네. 그 장면이 그 예. 장면 같아요. 그런 파편적인 장면만 남는 거거든요. 예. 야, 이 전형적인 임성한 드라마의 어떤 안 좋은 효과를 두 네. 분이 고스란히 증명을 하시는군요. 근데 그래도 이제 보석비빔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다양한 캐릭터들이 어우러지는 시트콤적인 재미는 그래도 살아 있었어요. 근데 SBS에서 신기생전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정말 다시금 하늘이 시어에서 보여준 그런 막장성에 더해서 기생이 소재거든요. 논란이 많았었는데 임성환 작가는 어떻게 돌파를 했냐면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어떤 전통 문화를 고수하는 그런 기생의 의미를 재조명을 하겠다. 포부 어린 예, 그런 기획 의도로 내놨었는데 어떤 재조명의 효과보다는 말 그대로 화려하게 분장을 하고 상류층의 고객들을 접대하는 모습만 계속 보여줬거든요. 아현동 마님을 지나고 보석 비빔밥을 거치면서 신기생견까지 가면은 이제 어떤 일관된 줄거리가 없어요. 사건 터지고 지루해 질 때쯤 해가지고 임경업에게 빙의 되고 뭐 임경업 갑자기 빙의해서 귀신이 어, 이제 눈에서 빙의를 레이저 해서 나가고 그거죠. 그렇죠. 예. 초반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능성이 점점 시대의 막장의 흐름, 특히 뭐 시청률 지상주의 이런 것과 만나서 얼마나 망가지는지 그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까지 하죠. 과연 이 끝은 어디인가? 이 막장의 끝은 어디인가? 개콘에서 드라마의 제왕인가요? 예. 시청률이 좀 떨어질 만하면은 네. 정말 희한한 설정을 넣어서 시청률을 올리는 황당한 설정으로 시청률을 쫙 끌어올리는 게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군요. 이게 개그 소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막장 드라마의 가장 네. 큰 핵심이고 네. 작가가 혼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요즘의 어떤 언론의 보도 태도가 작품의 뭐 내용 이런 것을 뭐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성환 작가 작품에서 네. 인물이 갑자기 웃다가 죽었다. 네, 이제 복근에다가 빨래를 했다. 그렇죠, 이러면서 예.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클릭을 하고. 근데 그게 제목이 낚시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게 다시 또 드라마의 화제로 맞아요. 이어지는 거죠.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네, 건데. 그런 노이즈 마케팅을 가장 잘 이용하는 작가라고 할 수 네. 있어요. 김순옥 작가가 아내 유혹에서 명품 막드라는 말을 처음으로 탄생을 시켰거든요. 아내의 욕은 약간 막장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품이다. 약간 뭐 사실 경의의 느낌도 있어요. 기존의 막장 드라마가 똑같은 진부한 얘기를 루즈하게 끌어나갔다면 김순옥 작가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긴박감 넘치게 정말 진행이 빨랐잖아요. 네. 또 복수하는 게 굉장히 통쾌하고 또 이게. 네, 한 해 그러니까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런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기존의 막대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스피디한 진행, 굉장한 박진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명품 막대라는 수사를 붙여줬던 건데요. 그 이후에도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김수홍 작가는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에서 좀 멀어지게 돼요. 네. 하지만 임성환 작가는 언론의 노이즈 마케팅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 작가의 어떤 그 막장 드라마 시대의 생존법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노이즈 마케팅의 그 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이분은 이제 기자들한테 해야 되는 말을 보통 사람들은 기자들한테 하는 말이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말을 드라마 인물들 대사로 칩니다. 그렇죠.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하차를 하게 된 몇몇 배우들이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매체를 통해서 하자 그 등장인물들이 드라마 작가들이 얼마나 글을 어렵게 쓰는데 어디서 불만이야 뭐 이런 식의 대사를 친다거나 막장 드라마다라는 비판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기자들은 정말 잘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기사를 쓰는 것 같아. 미국 드라마들은 얼마나 더 입장이 많은데 그런 거를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드라마에서 직접.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를 자신의 어떤 사심을 넣어서 그런 대사를 쓴다는 것. 임성환 평가하는. 작가는 또 평소에 외부와 전혀 소통을 거의 하지 않고 네. 칩거에 있으면서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이런 식으로 약간 비정상적으로 자기 할 말을 하고 이렇게 자기만의 한다면서. 어떤 독자적인 월드를 구축을 하고 있죠. 그걸 또 열심히 보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건가요? 뭐 중년들을 위한 트렌디 드라마라고 할 수가 중년들을 있거든요. 위한 트렌드 드라마. 젊은 층이 보는 원래 트렌디 드라마랑은 약간 다른 의미긴 한데 어떤 재벌들이나 준 재벌급의
그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여주인공의 직업들을 보면 좀 전문직이에요. 네. 작가나 기자, 또 뭐 배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동경할 만한. 근데 원래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좀 특이한 직업, 뭐 이런 네. 재벌을 다룬다든지 이런 경우는 많잖아요. 그런 재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뤄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품 같은 것도 네. 굉장히 네. 디테일하게 언급을 하고 특히 문화적인 취향들이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되게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난 꼭 뭐 헤이즐넛 커피만 마실 거야. 뭐 이런 이런 거라던가 네. 뭐 오늘은 어디 가서 뭐 피부 관리를 좀 받아야겠어. 네. 오늘은 네일샵에 가서 하트 무늬를 박아보겠어. 뭐 이런 대사까지 나오고 이러나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관리를 받아야겠다라는 어떤 소모적인 욕망을 은근히 건드리죠. 또 듣기로는 생활 정보가 굉장히 예. 쏠쏠찮게 있다. 이 작가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하는 생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어 아가씨 같은 경우 결혼을 하고 나서 네. 만두를 빚을 때 만두 서로 묵은지를 잘 씻어가지고 썰어서 넣으면 정말 깊은 맛이 아주 네. 좋다 이런 네. 식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네. 차지했거든요 드라마에서. 네, 뭐 딸기들 꼭 칫솔로 씻어야 된다. 뭐 처음에는 사람들이 네. 아 분량을 못 채워서 그러는구나라고 착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네. 본인이 뭐에 꽂혔다면 어. 그거를 꼭 작품에 넣고 계속 네. 그거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상세하게 주시는 네. 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생정보통 같은 거죠. 꼭지로 가면서 점점 서사는 사라지고 와. 정보와 재미와 어떤 흥미가 이렇게 쫙 흘러가는. 드라마를 통해서 자기가 그냥 관심이 있거나 꽂힌 거에 대해서 그냥 막 말을 하는 본인의 뭐 일기장 같이 활용하는 듯한 기분도 드네요. 또 하나 이 작가의 작품을 계속 보게 하는 힘은 뒷담화 화법이라고 돌아가면서 뒷담화를 해요. 그러니까 가령 오로라 공주에서는 그 황마마의 새 시누이가 오로라에 대해서 뒷담화를 합니다. 이매진 집안에서도 또 오로라에 대해서 또 험담을 막 해요. 그런 뒷담화 하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보면 대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누구나 다 사실은 주변에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렇죠. 차마 나의 인격을 망가뜨리기 싫어서 안 하고 꼭 참는 그렇죠. 건데 그걸 대리해서 이게 해주니까 그걸 보고 쾌감을 얻는 건가요? 보통의 드라마는 시청자들이 모여서 그 정신 나간 뭐 어쩌고 하면서 욕을 할 만한 네네.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네네. 거로 그렇죠. 보통 작동이 되었는데 임성원 작가가 특이한 경우는 그 대화를 시청자들과 할 필요 없이 작중 인물들과 할 수 있거든요. 아, 네. 어떻게 보면 또 좀 약간 서글픈 부분이 또 있는 게 드라마의 주 시청자층들이 너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정신 나간 뭐 어쩌고 봤느냐라는 이야기를 나눌 틈도 없을 만큼 이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한 그렇죠. 결과물이라는 좀 그런 의미로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이 드라마 자체가요 시청률 잘 나오고 있고 뭐 광고도 뭐 완판됐네 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정작 제작사는 별로 그렇게 돈을 못 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가한테 지불해야 될 개런티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배우들을 죽여서 하차시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작가료에 대해서 MBC나 작가 측에서 이렇게 부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임성원 작가료가 굉장히 뭐 높긴 할 거예요. 작품들 중에서 신기생견 이 작품이 SBS에서 할 때 그때 헤드카피가 그냥 딱 한 줄이었어요. 임성원이 돌아왔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만으로도 이제 시청자들을 불러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작가라는 부분인 거니까요. 요새는 드라마 작가들이 정말 웬만한 소설가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죠. 좀 유명한 스타 작가들은 네. 캐스팅의 권한까지 다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임성원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 신인을 많이 기용을 하는 이유가 철저히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그 배우들의 어떤 사소한 헤어스타일 하나하나까지 다 지정을 해주는 야 그런 것까지 다 예, 직접 지정을 하나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그런, 전지전능한 네. 존재군요. 그 예, 드라마에서는 완전히. 어떤 분들은 중고 신인들을 이제 주연의 자리로 불러서 이제 빛을 보게 해준다라고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중고 신인이 임성원 작가 드라마 나와가지고 주목을 받고 그 다음 작품까지 살아남은 경우들이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뭐 장서희나 지금 활동 안 하고 있습니다만 김성민 씨라거나 문정희 정도가 마지막 케이스가 아니었나. 뭐 여러분들 아현동 마님이 나왔던 남자 배우 기억하십니까? 저도 좀 북일라요. 기억이 북일라. 네, 그러니까 캐릭터 이름은 북일라.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북일라라고. 근데 이름 문제는 북일라라는 이름은 기억나요. 문제는 그 이후에 배우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야, 어떻게 보면 그 임성한 월드에 소모품처럼 쓰이고 그렇죠. 버려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드네요. 실제로 뭐 개연성 없이 막 하차하면서 배우의 어떤 인격까지 무시하는 듯한 스타 작가의 독선적인 권력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임성환을 통해서 좀 안 좋은 예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들을수록 이게 점점 더 드라마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사대학 중에 불량식품을 빼고 임성환을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결론만 보면.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임성한 드라마다. 야, 헤드라인 나왔는데요.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문제는 이게 또 그런 안 좋은 예가 집약됐음에도 불구하고 MBC에서 그걸 연장 방영하고 또 광고 잘 팔리고 이렇게 되는 이상 이렇게 또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시청자들이 정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방송사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오로라 공주 못지않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신기생전 같은 경우는 그 SBS에서 너무나 많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우리가 임성환 작가와 계약하지 않겠다. 그 발언까지 나왔어요. 그렇게까지 했군요. 예, 그렇다고 신기생전이 시청률이 나빴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이제 어떤 방송사의 양심이랄까, 네. 자존심이랄까 이런 네. 게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2년 지난 지금 더 강한 어떤 비판의 잣대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연장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그 작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국에서도 굉장히 큰 책임을 져야 할 그거 문제인 좀 거죠. 너무하네요. 그러니까 민영 방송인 SBS조차도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네. 그걸 더 이상 임성환 작가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마당에 네. 아니 지금 공영방송 MBC가 지금 이게 제정신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시청률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최소한의 그 시간대라면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달라, 방영해달라라는 부분에 기대를 갖는 건데 언론도 사실은 그거를 비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화제성에 같이 네. 동참을 하고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네. 뭐 논란 많은 오로라 공주 자체 최고 시청률 연일 경신 이런 기사들을 계속해서 양산을 이야. 해내면서 서로 이제 공생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잉여 사람도 살짝 예. 좀 저희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진짜 막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광고 불매 운동을 해갖고 이런 운동을 하는 거 어떻습니까? 왜 벌써부터 웃어요? 이 오로라 공주에 갈 광고를 끊고 그거를 잉여쌍으로 돌리는 어떤가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운동 아닙니까? 저기 이거? 오로라 공주의 장수 막걸리 후원한대요? 오늘은 장수 그 막걸리? 날아가는 네. CG 이분한테 사용하셔야 될 것 우리 같아요. 저기 포털 사이트에 빨리 청원 운동을 하나 만들어서 이분 이메일 좀 내줘요. 나하고 김선희 평론가는 이메일만 내지 말고 네. 아니 같은 임성환- 한대를 갖고 보호하는 거야 뭐야? 이러다가 임성환 작가가 이걸 보고 드라마를 통해서 잉여쌍으로 막 디스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우리도 노이즈 마케팅인데 그러면 해도 좀. 뭐 사실 퇴출 서명 운동을 하는 게 진짜 영원히 드라마계에서 퇴출을 해달라라는 뜻보다는 그런 문제점을 좀 고치고 그 당장의 폭주를 막자라는 거지 뭐 누군가의 뭐 밥줄을 끊자라는 의도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청자들의 말에도 좀 귀를 기울이고 네. 비판에도 좀 수용을 하면서 고치자.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론이죠. 그렇죠. 근데 뭐 이- 아직까지 못 고친 거 보면 사실은 그 야, 우리 잉여사롱은 진짜 막장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잘 이제. 우린 마무리를 잘해. 그러니까 막장으로 우리도 가는 듯 하다가 우리 한참을 되게 잘해. 야, 아까 네. 끝냈어야 돼. 아까 편집으로 그냥 끝냈어야 돼. 네. 어쨌든 그래도 그 광고를 잉여사로 돌리고 싶다는 말은 진심이라는 거. 네, 하면서, 오늘의 결론. 네, 네. 오늘의 결론 하면서. 장수 막걸리 기다리고 있다는 거. 네. 네, 오늘은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엔 또 재밌는 소재로 만나도록 하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